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요. 검찰이 국민의힘 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창원지검이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할 때 공천을 했는데, 당시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면 이준석이 그 여론조사 35% 넘는 것 좀 갖고 와라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상 상당히 우세했기 때문에 공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영선 전 의원이 그렇게 우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했던 배경은 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창원지검이 원래는 임의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서범수 사무총장이 임의 제출로는 넘기기는 어렵다.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오늘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 기획조정국이라고 기조국이 있는데, 이 기조국이 선거 때 공천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조국을 중심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원하는 자료 목록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은 그거를 찾아서 제출하는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당에서는요, 총선이 됐던 지방선거가 됐던 이게 큰 선거가 끝나면 공천 관련 자료는 관행상 이제까지 좀 거의 다 파기를 해왔거든요. 파기를 해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거는 이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강경영 씨의 증언도 나왔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가 여부도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죠. 근데 건은 두 건입니다. 올 4월에 있었던 김영선 의원의 컷오프된 거, 또 하나는 재작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렸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때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는 거. 근데 올해 거는 김영선 전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벽에 막혀서 그냥 컷오프가 돼버렸기 때문에 설사 무슨 공천 개입을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냥 미수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에 별로 그거는 죄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재작년 6월 1일 보궐선거 때 김영선이 어떻게 해서 공천을 받게 됐고 뭐 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지금 JTBC 기사를 보면 김영선을 35%로 1위를 만들어라 라고 명태균이가 강혜경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그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 조사해라 라는 그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왜 이렇게 35%냐, 당시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35% 되는 여론조사 가져와라. 그럼 내가 저걸 하겠다라고 해서 이 명태균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혜경에게 좀 조작을 지시했던, 특히 여성의 이걸 좀 올려라 라든지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른 사람하고 지지율 차이가 좀 나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거기에 당시에 이제 여러 명이 지금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선이 35% 나온 1위 여론조사를 당시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1위 조사를,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렇게 해명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정도 내가 어떤 기본치를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명태균 입장에서는 35%만 되면 그냥 공천 주는 거니까 아마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로 된 1위 여론조사를 만들어서 갖다 줬다는데,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김영선이 여론조사상 그렇게 압도적으로 앞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영선 전 의원으로 공천을 했는 것인지 바로 그런 부분을 지금 검찰이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료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지금 내용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가, 그러니까 김영선, 원래 이제 명태균 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까지 하면서 사실상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원래 명태균 사람이었다가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공천 받게 하는데 기여를 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배지 달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으로 회계 책임자, 보좌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 강혜경 씨가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하면요. 그 명태균 씨가 예,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네. 뭐 36차례인가 그죠? 네네. 36차례 그 여론조사를 해줬고, 근데 비용을 뭐 3억 6천만 원인가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비용은 전혀 받지 못하고, 네. 그래서 김영선 의원 그 공천을 그 대가로 받은 거라고 자기는 그 당시부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네.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도 요번에 이제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게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 지금 어제 오세훈 시장이 아마 기자회견을 해서 본인의 지금 여론조사 관련돼서 이제 본인의 후원자가 뭐 3,300만 원을 전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강혜경 씨 주장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대신 돈을 전달해 줬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후원하시는 분은 김모 씨라는 분인데 아마 안동 지역 이쪽에서 이제 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 모양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동안 오세훈 시장을 뭐 좀 도와주긴 했지만 이 돈은 그게 아니라 강혜경이 이분 후원자 김모 씨한테 문자까지 보내서 사장님 급합니다. 저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저 보시면 회장님 이른 시간에 연락드리고 죄송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내년 2월 29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1,000만 원만 융통 좀 부탁드립니다. 차용증을 써서 드리고 매월 이자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고 비밀 레시피는 회장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이 좀 이상해서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3,300만 원 이야기를 이제 언론에다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3,300만 원은 이거 여론조사 대가가 아니라 이게 그 다른 용도로 빌려준 용도지 이 여론조사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자를 공개한 겁니다. 이게 강혜경이 자기한테 사실 이렇게 그동안 돈을 빌리고 뭐 했던 사이인데 이거를 안 빌려주니까 앙심을 품고 지금 폭로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어느 쪽이 맞는지 그건 뭐 또 따져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하여간 이게 그 우리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거의 1타 10비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연루된 정치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지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김영선 공천 관련된 거는 이제 수사의 시작 서막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수사가요. 보니까 이제 지금 김영선에 대한 이제 수사 이것뿐만 아니라 명태균이 지난번에 한번 27명 리스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이 오세훈 시장 그때 있었던 재보궐선거, 이준석 대표 선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거기에 주요한 이 인사들한테 여론조사로 상당 부분 해줬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여론조사를 해주면서 뭔가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명단에 보면 당시 출마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감독님 그때 27명 명단 혹시 그 있나요? 한번 있으면 네. 찾아서 한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 야권도 몇 명 있지만 여권도 그게 꽤 많은 숫자가 이제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이 3명 있고 나머지 24명은 이제 뭐 이현주, 김두관 뭐 그렇게 있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 선거에 출마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공천 과정에 또 개입이 됐던 분이에요. 저 김진태 강원지사도 있고 그러면 또 김은혜 의원도 있어요. 김은혜 의원이 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 지난번 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나섰고 후보로 됐고 그때 유승민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붙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 정치 경력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는데, 근데 김은혜 당시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다. 네. 해서 좀 그 프리미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한테 뭐 여론조사를 의뢰한 명단에 지금 그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은혜 의원이. 그렇다면 그때 뭐 경선 과정에서 뭐 한 건지 어떤 건지 뭐 그럼 밝혀지겠죠. 앞으로 이제 뭐 검찰 수사를 해보면 알겠죠. 근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오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제 이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문제라든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이제 명태균한테 통화했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로 좀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인 실체를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지금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당시의 어떤 공천 과정의 의문점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그렇죠. 같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당시의 대표 또 이게 뭔가 본인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서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최근에 명태균 씨 그 변호인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네. 근데 이제 새롭게 또 변호사가 임명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이준석 의원이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 이준석 의원이 그 아주 저도 아마 방송 패널로 몇 번 나갔는 그 아는 저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지금 새로 선임이 됐다. 그런 게 이게 아마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이 이준석 대표 관련된 걸 계속 깠잖아요. 그렇죠. 막 깠죠. 까고 왜냐하면 둘이가 악연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마 명태균한테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변호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다 무료 변론입니다. 이게 명태균 씨가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준석 대표 의원 측에서 그 관련된 변호인들을 이제 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수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마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기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